안녕하세요. 답 없는 인간과 결혼했다가 지옥에서 빠져나온 저의 이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애초에 결혼한 것부터가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새 출발을 결심했기에 지금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중소기업 대리였고 남편은 자영업자였습니다. 둘 다 직장인이었을 때 만나 결혼한 건데 신혼 때 남편이 말도 없이 회사를 관뒀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는 가게를 물려받고 싶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어머님은 번화가 한 구석에서 작은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나름 잘 되었어요. 잘 벌 때는 한 달에 순수익 1,000만 원도 찍을 때가 있었고 보통은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수익을 남기셨습니다. 아버님이 일을 하실 만한 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머님 혼자 고군분투하며 20년 동안 혼자 자영업을 하신 거죠. 잘 된다고 해서 부자 시댁은 아니었어요. 시세 1억 2천 정도 되는 아파트, 자가로 하나 갖고 계셨지만 담보대출로 깡통 상태였고 어머님 버시는 돈으로 생활비랑 병원비 하며 쓰셨습니다. 저축을 좀 하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어디다 다 쓰시는지는 몰라도 통장에 1,000만 원도 없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외가에 돈 들어갈 때가 많다고 들었어요. 시외 삼촌께서 돈 사고를 많이 치셔서 그거 갚아주시고 남편의 외할아버지가 생전에 노름을 하셔서 친구분들께 빚을 많이 지고 돌아가셨는데 그걸 저희 시어머니가 반절 갚아주셨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주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얼마 벌었냐고 물으면 인상 찌푸리시는 걸로 봐서 거의 다 날리신 것 같지만요. 비싼 가방이나 옷도 없는데 돈이 없으신 걸 보면 그런 식으로 번 돈을 다 까먹으며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장남 결혼하는데 돈 한 푼 안 대주셨겠지요. 기대한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딱 잘라 우린 돈 없으니 니들끼리 알아서 먹고 살으라 하셨습니다. 저희 친정도 자영업 하시지만 알뜰살뜰 돈 모아 집도 현금도 많이 보유하고 계세요. 자식들한테 나눠주진 못할 망정 패끼치고 싶지 않다며 정말 열심히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저 결혼할 때 5천만 원 주신다는 걸 제가 안 받았어요. 시댁에서도 안 받았는데 뭐 하러 받나 싶어서요. 남편도 당시에는 수긍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저더러 너무 계산적이라고 하더군요. 장인어른께서 주신다는 돈을 굳이 거절할 필요가 있어? 우리 집에서 안 받았다고 너네 집에서도 안 받는 건 너무 속물 같은 계산이지. 누가 주시건 간에 감사하게 받고 둘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 아니야? 그렇게 말한 남편에게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결혼할 때 시댁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 좀 드렸다며 달랑 2천만 원 들고 왔고 저는 6천만 원이나 갖고 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친정에서 돈을 더 갖고 오면 그냥 신부 돈으로 결혼해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당시에는 남편이 시댁에 돈이 좀 묶여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했기에 깊은 사정이 있나 보다 하며 이해했고 그저 사랑과 정 하나만 보고 결혼했어요. 제가 조금 더 해갔으니 남편도 저에게 미안해하고 더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오산이더군요. 신혼집을 구하려 하는데 제 직장이랑 조금 더 가까운 곳이 신도시 비슷하게 발전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조건도 좋아 거길 계약하자고 했더니 남편이 싫다더군요. 자기 직장이랑 가까운 곳을 해야 한다고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맞벌이 해야 하며 사는데 그럼 자기가 더 일찍 와서 집안일 할 수 있겠어? 라고 물으니 그건 자신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저 제가 여자아이니 애 낳고 나면 관둘 가능성이 많아 오래 직장을 다녀야 하는 가장에게 맞춰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건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일단은 전세 계약이니 그럼 공평한 거리로 구해보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아들에게서 듣고 저에게 전화해서는 그래도 우리 아들 회사 쪽으로 구하는 게 낫지 않겠니? 다들 보면 남자 직장 쪽으로 더 가깝게 해서 구하던데 혹시 우리 아들이 너보다 돈 적게 해와서 그러는 거라면 우리가 돈을 대주려 한다. 라며 기분 나쁘다는 듯이 얘기를 하시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시모가 무례한 거지만 당시는 식 올리기 한 달 전이라 제가 새댁 특유의 그 여리디 여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전화 통화 중이라 시모는 볼 수도 없는데도 제가 손사래를 쳐가며 아니라고 해명했고 절절매며 통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집은 우리 부부 직장의 딱 중간쯤으로 정했네요. 그 동네는 인프라도 부족하고 다른 곳보다 덜 발달되어 지저분한 동네였지만 남편이 융통성 가지지 않고 무조건 중간을 고집해서 결국 그 동네로 계약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남편과 어머님이 신혼집 위치를 이유로 기싸움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결혼 준비였고 과정에서 남편과 시댁에게 실망도 했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렇듯이 파혼을 하는 용기까지는 없어서 그냥 밀고 갔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조율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아웅다웅 지지고 볶으며 신혼생활했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님은 자꾸 돈을 달라고 하셨어요. 결혼식 올리고 돈 남지 않냐면서 처음에는 남편 쪽 축의금에서 반 떼달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저한테도 직접 전화를 해서 임대료 핑계대고 고기 도매값 핑계대며 10만 원, 20만 원씩 빌려달라 하시더군요. 소액이라 흔쾌히 빌려드렸는데 나중에는 점점 금액이 커지더니 200만 원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알겠다고는 하시고는 제 남편에게 전화해서 울고불고 하셨나 봐요. 돈이 없어서 딸같이 생각하는 며느리에게 손 좀 벌렸더니 거지 취급을 한다고 했다나? 남편이 시모 말만 듣고 서운하다며 그날 밤에 혼자 보란듯이 깡소주 까서 마시더군요. 그러면서 저 붙잡고 말하기를 엄마 가게가 요즘 잘 안 된대. 아들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된 게 아무래도 이상해서 점집에 가보셨다는데 점쟁이가 하는 말이 운이 우리 쪽으로 가서 그렇다고 했대. 엄마는 그저 자식만 잘 살면 되니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그 말 듣고 내가 미안하지 않을 수 있겠어? 라며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저는 점이나 사주 같은 걸 믿지 않는데 시댁은 엄청 맹신하는 분위기더라고요. 남편도 저랑 연애할 때 사주 카페 가자고 몇 번 얘기하긴 했는데 그냥 재미삼아 본 거였지 철석같이 믿을 줄은 몰랐어요. 여튼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며 지금 시어머니가 필요한 돈은 200만 원인데 다만 100만 원이라도 드리자고 저에게 부탁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 돈 달라고 하시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남편이 그건 자기가 책임지고 맡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100만 원 딱 해드리고 나서는 제 눈치를 보기는 보는지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로부터 정말 전화가 안 왔어요. 대신 남편이 툭 하면 시어머니 도우러 가게 간다고 하거나 일 끝나면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라고 모셔오곤 했습니다. 어머님 가게가 저희 신혼집이랑 차로 30분 정도 거리였거든요.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자기가 총각 때 엄마를 제대로 보살펴드리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하게 느껴진다고 했어요. 이래서 남자들이 결혼해야 철드는 거라고 하는구나. 왜 그동안 우리 엄마 불쌍한 게 안 보였는지. 당신이랑 데이트하러 다닐 때 우리 엄마도 좀 불러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다닐걸. 라고 하더군요. 너무 경악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내 남자친구가 나랑 데이트할 때마다 본인 어머니 불러왔으면 바로 헤어졌을 거라고 하니 농담인 줄 알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가족될 사이였는데 진작 친해졌으면 같이 효도하고 좋았을 거라면서요. 어이가 없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어머님을 신혼집에 모셔오니 저는 편하게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
야식이라도 차려야 했고, 어머님이 주무시고 가신다고 하면 잠자리도 봐드려야 했습니다. 정작 어머님을 모시고 온 남편은 딱 거기까지가 제 할 일이었던 것처럼 소파에 드러누워 있었고요. 제가 어머님 차 내어드리고 야식 만들어드리고 잠자리 펴드리고 다 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니 남편에게 불만이 쌓였고 점차 싸우게 되었어요. 제가 큰 소리 내면 남편이 눈치 보고 한동안 어머님 안 모셔오다가 제 기분이 좀 풀렸다 싶으면 다시 어머님 모시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회사 일로 고된 하루를 보내다 집에 오면 쉬고 싶은데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시어머니가 집에 오시니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나중에 우리가 아이 낳으면 시부모님 손을 가끔 빌려야 할 텐데 염치 없이 구는 것보다 미리 잘 해드리고 도움 받는 게 낫지 않냐고 되려 저를 나무라더군요. 남편이 말을 참 잘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가? 하며 넘어간 적이 많고요. 지금 생각하면 가스라이팅 받으며 살았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던 와중 결혼 2년 차에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지지고 볶고 살아도 그 와중에 애는 생기더군요. 남편과 이제 싸우지 말고 우리 세 가족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고 다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저에게 말도 없이 회사를 관두었습니다. 어머님 가게를 자기가 물려받아서 요즘 스타일대로 조금만 더 손대면 제대로 대박 날 것 같다고 그 전에도 자주 이야기했어요. 저는 장사가 보통 일도 아니고 지금 어머님 잘하고 계시는데 왜 물려받으려고 하냐? 시기상조다. 라고 하며 말렸지만 결국 제 허락을 받는 것에 자신이 없었는지 사표부터 내고 왔더라고요. 그때가 임신 5개월이었어요. 남편 때문에 울면서 회사 다녔네요. 이왕 그렇게 사고 친 거 제대로 해보라고 했더니 인테리어 하게 돈 좀 달라고 하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3천만 원 대출받아 남편은 시어머니랑 같이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젊은 감성으로 가게를 꾸며 재오픈하니 사람들이 많이 몰리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첫 달은 매출 1,500만 원에 순수익 600만 원 정도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남편이랑 어머님이 손잡고 방방 뛰면서 이제 부자 될 일만 남았다고 환호성 지르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하루 종일 가게에 있느라 저는 임신 기간 동안 남편의 케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 혼자 밥 챙겨 먹고 저 혼자 잠들고 저 혼자 일어나 회사 다녔어요. 너무 서러웠지만 그래도 다 같이 잘 되기 위함이니 견디고 견뎠네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를 많이 안쓰러워 하셨고 철없는 사위에게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이제 애 아빠도 되는 마당에 긁어 부스럼 만들 일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참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장사라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엔 어머님이 사고를 치셨습니다. 아들이랑 같이 하는 장사가 잘 되니 이 기세모라 사업 제대로 확장하자며 그 바로 옆 상가까지 계약하셨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처음엔 놀랐지만 엄마가 다 뜻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며 제가 혹시라도 불만 갖지 못하도록 설탕 발린 말로 저를 설득했어요. 그렇게 몇 달간 그나마 벌었던 돈마저 까먹고 이제 새로 계약한 상가 보증금까지 내야 하니 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만삭이고 이제 아이 태어나면 정신이 없을 텐데 이 와중에 대책 없이 대뜸 가게부터 계약해버린 어머님이 너무 미웠어요. 어머님은 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돈돈거리며 이제부터 우리 팔자 제대로 피는 거다. 진작 아들이랑 동업할 걸 그랬다. 하시며 좋아하셨고 그 옆에서 남편도 해볼쭉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가 새 가게에 매달려 사는 동안 출산일은 다가왔고 그렇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바쁘다며 애 출산 당일에만 얼굴 비추고 그 다음날부터는 시무랑 또 가게 가 있더군요. 어머님 혼자 일하는 게 죄송스럽다면서요. 그런 저를 엄마가 안쓰러워하며 조리 도와주셨고 친정아빠는 제가 돈이 별로 없어
아기용품도 제대로 사지 않는 걸 보고 마음 아파하며 1,0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아이 유모차며 카시트도 다 중고로 구입하려 했는데 친정 부모님 덕분에 좋은 걸로 사게 되었어요. 남편도 처음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니 나중에는 그 돈도 탐내더군요. 친정에서 주신 돈 얼마나 남았어? 당신도 육아휴직 쓰니 우리가 돈이 별로 없네. 혹시 그 돈 생활비에 좀 보태줄 수 있어? 엄마 빚도 빨리 갚아드려야 하고. 무슨 소리야. 아이 물건 사라고 주신 돈이야. 앞으로 아이한테 큰 돈 들어갈 때마다 요긴하게 쓸 돈이라고. 그런 게 어딨어. 돈은 그냥 돈인 거지. 지금 당장 우리 가게 월세부터 내야 나중에 애 물건도 살 수 있을 것 아니야. 월세부터 내자니? 이번 달 매출 잘 안 나왔어? 아, 그게...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가게 얘기를 안 하려 하더군요. 이상한 마음에 붙잡고 캐물으니 오픈빨이 끝나서 장사가 잘 안 된다고 울상이더군요. 그러게 무턱대고 가게 확장부터 하면 어떻게 하냐고 화를 냈더니 남편이 우리 엄마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라고. 너 엄마랑 나 무시해? 라고 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아마 가게도 잘 안 되니 더 예민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저대로 아기 키우며 독박 육아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 시어머니랑 길바닥에 돈을 버리고 있는 남편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통장 오픈을 좀 해보자고 했더니 남편이 자기를 못 믿냐며 방방 뛰더군요. 절대 안 보여줄 기세라 마음이 너무 착잡했습니다. 애 낳으면 도와줄 것처럼 굴던 시어머니도 가게 핑계로 아예 연락도 안 하시고 그리 원하시던 손자가 아닌 딸이라 실망하신 건지 관심도 없으셨어요. 게다가 뭔 놈의 돈이 자꾸 가게에 들어가는지 버는 돈에 비해 나가는 돈이 더 많은 듯 보였습니다. 그 정도 되니 제가 따로 모아둔 돈으로 아이 분유 사고 생활비 해서 쓸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아이의 통장 내역을 꽁꽁 숨기더군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 아이 들쳐안고 가게로 갔습니다. 맨날 손님 많아 치이고 힘들다더니 막상 가니 파리만 날리고 있더군요. 어머님은 가게 구석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그나마 딱 2테이블 상대하고 있는 건 남편 혼자였습니다. 그나마도 핸드폰 게임하면서 고개 숙이고 있느라 손님들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었고요. 제 얼굴 보고 놀란 시모와 남편이 왜 왔냐고 되려 따지더군요. 저는 이대로는 못 살겠다며 둘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통장 내역 까보라고 했죠. 안 보여주면 이혼할 거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보여주면 이혼은 안 하겠다는 거지? 보고 딴소리 하지 마. 라고 하며 마침내 스마트폰을 열어 현재 통장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에 마이너스 통장에 6천만 원이 찍혀 있더군요. 가게 하면서 빚만 낸 거였습니다. 어떻게 자금 관리를 이따위로 했냐고 화를 냈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울면서 내가 모자라서 그랬다. 내가. 우리 아들은 잘못이 없어. 라고 하시더군요. 얘기 들어보니 또 시외가에 돈 들어갈 일이 있어 제 남편 앞으로 빚을 끌어다 쓴 것 같았어요. 거기다 가게를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들어간 돈도 있어서 벌어도 버는 게 아닌 상황이 맞았던 거죠. 그렇게 되니 어머님도 남편도 일할 맛이 떨어져 친절도가 떨어졌고 악평을 받게 되면서 손님도 떨어져 나간 거였어요. 그거 보니 이 집안과 더 엮이면 저까지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 심각한 마음도 모르고 장인어른께 돈 좀 달라고 하면 안 되려나? 첫째 낳았을 때 1,000만 원 주셨으니 둘째 낳으면 또 주시겠지? 우리 이럴 거면 자식으로 재테크할까? 라는 저질 농담을 하더군요. 그 말 듣고 나니 천년의 사랑도 식더군요. 저도 잘난 게 없어 잘난 사람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외모도 못나고 성격도 내성적인 저 같은 사람을 이만큼 아껴준 사람도 없었기에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아이를 낳고 나서야 제대로 눈을 뜨게 되는지 제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잘나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살 만큼 못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그 순간 깨닫게 되더군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있는 앞에서요. 그랬더니 둘 다 눈이 튀어나올 듯 동그랗게 뜨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펄쩍 뛰더군요. 어머님은 더 오버액션하며 다 자기 때문이니 자기가 나가 죽겠다고 뒤로 넘어가셨고, 남편은 그런 어머님 말리느라 눈물바람이었고요. 저는 그대로 이혼하겠다고 돌아섰습니다.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애 딸린 이혼녀로 사는 게 쉬운 줄 아냐고 비아냥대더군요. 그 말 들으니 신기하게 더 힘이 나더라고요. 그 와중에 참 잘된 것은 신혼집 전세 계약을 제 이름으로 하였고 대출금 갚은 내역도 다 제 이름이라 재산 분할하기 깔끔하더군요. 남편이 이혼 안 하겠다고 버티길래 소송 걸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재판하느라 많이 힘들었지만 변호사님 덕분에 잘 끝냈어요. 말도 없이 회사 관두어 임산부 혼자 생계 책임지게 한 점, 큰돈 들어가는 일마다 상의 없이 대출받은 점, 육아에 참여 안 한 증거 등을 내세워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되었고 위자료로 2천만 원, 양육비 매달 80만 원 받기로 결론 났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명목으로 넣은 청약이 당첨되어 아이와 제대로 된 아파트 들어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고요. 다행인 점은 아이가 워낙에 건강 체질이라 저 혼자 워킹맘 하면서 발 동동거릴 일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빠 없이도 밝고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어찌나 똑부러지는지 한글 따로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5살에 혼자 떼었고 공부시키지도 않아도 알아서 잘하고 책을 워낙 좋아해 저 오기 전까지 도서관에서 책에 코박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 결혼한 것은 제 인생의 오점이었지만 제 아이를 얻은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빛이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다 보니 회사에서도 인정받아 지금은 팀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회사도 어느덧 많이 커서 중견기업을 향해 달려갑니다. 실수는 실수에서 그쳐야 합니다. 실수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좌절에만 빠져있지만 말고 빨리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분들이 계실까 하여 저의 이혼 이야기를 들려드려 봤습니다. 혹시 사이다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전 남편과 시모 근황도 알려드리자면 당연히 그 고깃집은 빚만 지고 망했고요. 그 이후로 김밥집을 하겠다고 창업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전 남편은 양육비 보내려고 투잡 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시댁과 제 남편은 돈방석이 아닌 빚더미 위에 앉아있을 겁니다. 전 남편은 이혼 이후 종종 울면서 재결합하고 싶다고 빌지만 그런 일은 죽어도 없을 테니 안심하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